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연말 특집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를 시작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 궁금하신 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좋은 의견,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자,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수요 스페셜입니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나오셨고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소종섭, 이강윤 두 선생님을 모시고 이 새 남자의 정치 수다를 시작한 게 2016년 1월 20일이더군요. 그러니까 네. 거의 1년 됐습니다. 그 1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뵀는데 안타까운, 아쉽게도 오늘이 이제 새 남자의 정치수사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연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의 한국 정치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해였죠. 자, 무엇보다도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또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뜨거웠던, 그 이상 뜨거웠던 이 촛불 광장의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요. 자,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직면한 그런 사태를 이제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임을 재확인했고요. 시민들은 결속했습니다. 나태했던 대의민주주의 질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자, 한국 정치 새로운 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는 올해와 내년 한국 정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꿰뚫고 있는, 마침 또 이 자리에 수요일에 모시는 두 분 전문가의 명쾌한 강연을 3부와 4부에 걸쳐서 청취자 여러분을 방청객으로 해서 저도 참여하고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부에서는 이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이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자, 이 선생님. 네. 혹시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어요? 강연이라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고요. 네.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조금 포맷을 달리해서. 네. 어쨌거나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제가 한 13, 4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목을 촛불 광장의 역사성과 내년 대선 예측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핫한데요? 주제 자체는 새로울 건 없죠.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많이들 들으시는 거고. 전국적으로 뭐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총 연인원 이렇게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월말 12월 31일도 또 한 번 상당한 인파가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처음부터 최근까지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이렇게 보면서 가장 눈에 남았던 구호 두 가지를 고르라면 이게 나라냐? 그다음에 국민의 명령이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촛불 집회의 상징적인 그리고 역사성을 잘 함축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또 하나는 흔히들 우리가 광장에 모여있는 수십만 군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군중심리 뭐 이런 말들을 떠올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군중과 군중심리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강경파가 득세하고 상당히 충동적인 움직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대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도 많이 가미가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번 두 달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되리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시민들 1,0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매주 역사를 새로 써가면서 보여줬던 촛불광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중에서 우려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군중에서 뭔가 먼저 군중에 사회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짓는 용어가 퍼블릭, 공중이라는 게 있는데 왜 군중이나 쉽게 흥분하고 달아오르기 쉬운 대중에서 왜 갑자기 공중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수백만이 모여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민의식이 달라진 것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공분의식,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를테면 2016년 10월 24일 어떤 종편에서 밤 8시 뉴스에 태블릿 PC에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보도된 직후와 이전과 그 이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단에 있는데 수상한 돈들을 모았다더라 하는 것은 우리도 몇 번 그동안 경험한 바도 있고 또 이런 게 터지나 뭐 이러다가 뭐야 연설문이 나갔어? 왜? 누구에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대? 나오는 얘기들이 다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다 함께 당하고 집단적인 패닉 상태? 그러다가 시민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셨어요.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 돈 몇 푼 뭐 몇십억 몇백억 팔쥐어터서 모금한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이것은 바로 고쳐져야 한다. 방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으니까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거에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광장에서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각 당의 입장과 뭐 이거저거 제고하느라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리 갔다 한동안 오락가락했는데 대중들은 광장에서 시민들은 거의 일관됐었어요. 하야, 탄핵, 구속 이렇게 조금 더 요구가 강해지긴 했지만 딱 하나 분명했던 건 저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다. 그만두어라. 당장 직무를 정지하라. 네. 합법적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그다음에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로는 결코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이나 한 듯이 자각했고 그걸 행동으로 지켰어요. 네. 폭력 시위로 나가면 더 강한 정부의 물리력 공권력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 뭐 보나마나 뻔했죠. 백남기 농민 사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네. 어땠습니까? 양측에 의해서 격렬한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운집 이런 건 힘들어질 겁니다. 이걸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니까 숫자가 중요했고 매주 지난번보다 몇만이라도 많아야겠다. 나라도 나가서 머리에서 하나 보태자. 그게 5만이 20만이 되고 20만이 70만이 되고 150만이 되고 200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광장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그래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투표는 국민들을 대리해서 네. 대의가 아니고 대리해서 마치 대리운전 하듯이 내 대신 이거 해라. 네. 대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탄핵안에 찬성을 했고 그게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압도당하는 그리고 대리 민주주의 정도를 실행하고 있는 그리고 네. 이 흐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최종 결정 날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3월 말 4월 초가 될지 어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내려지고 나면 불과 2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촛불광장의 그 시민들의 민심, 고양된 정치의식과 이게 나라냐, 내 수준에 맞는, 내 자존심에 맞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보자, 차제에.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네. 라는 이 대원칙 누구나 다들 공감하고 있는 이 생각 아래서 이 자장권 아래서 치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열심히 뛰고들 있는 각 당의 각 정파의 대선 주자들은 뭐 다들 느끼고는 있겠지만 최선의 대선 준비나 최선의 대선 운동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손상됐던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헌법 문란한 것을 구조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자. 그래서 내 다음 세대들한테는 덜 창피한 나라 조국을 물려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들은 고치거나 필요한 건 없애고 그다음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입법하고 네. 이 두 가지에 치중하고 전력 투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회로 하여금 이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 저는 가장 훌륭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일 거라고 정말 감히 생각하고 네. 주장드리고 싶어요. 1987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6월 항쟁이 있었는데 일시적 승리였지만 그 뒤로 몇 번의 정권과 부침을 겪으면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난 올 겨울에 촛불바다를 통해서 비로소 87년 6월 시민항쟁의 그 정신이 완성이 된다면 촛불바다, 촛불광장은 비로소 그 역사성과 의미를 획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국정농단을 유발하고 헌법을 유린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제를 대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가 결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연착륙하고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 요구하고 주문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여섯 달 정도 후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가 물리적으로 촉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정당이나 정파는 실질적으로 대선 체제로 이행했죠. 네. 그런데 국회나 정치권 전체가 대선에 몰입한 나머지 개혁 입법 작업이 병행되지 않은 채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한 대여섯 달 남았다고 치고 그 대여섯 달을 오로지 선거 얘기만 하고 합종연행을 어떻게 하느냐 개헌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 눈에는 또 권력 다툼 나눠먹기 싸움이구나. 네. 우리가 추위 참아가면서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면서 모여서 얘기했던 건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직접민주주의의 지금 국면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5, 6개월을 보낸다면 촛불 민심의 에너지는 상당 부분 휘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촛불혁명의 역사성을 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는 악법 개폐 및 개혁 입법 특위 뭐 이거 제가 대충 지어본 가칭인데요. 네. 이런 것을 지체 없이 구성해서 두세 달 안에 논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개헌을 포함해서 좀 더 길게 논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뚝 실행해야 할 것들은 가르마를 타서 그럼 또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대선으로 몰려가지 말라 이거죠. 정당도 힘을 분산을 해서 개혁 입법 작업에도 좀 하고 대선 필수팀도 가동을 하고 그런데 대선과 개혁 입법이 별도의 투 트랙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고쳐야 할 법, 없애야 할 법, 새로 만들어야 할 법 대충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개혁 입법은 막 이제부터 고시 공부하듯이 다시 막 머리 잘라매고 신문 다 정리하고 여지껏 민심 다시 막 검색 엔진 돌려서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실은.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날치기 처리됐거나 국민들의 다수의 뜻과는 달리 여당의 횡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던 것들 중에 비민주적 요소 골라내고 네. 뭐 많은 문제점 있는 것들 각 당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도 뭐 12개 과제 이런 거 발표하고 국민의당도 곧 내놓던데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분류하고 또 하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뛰쳐나와서 이제 제4 원내 교섭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국회 내에서 친박계를 제외한 제 정파가 정말 이의 없이 합친다면 200석도 넘길 수 있는 의석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또 막 정치적 주판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또 감점 요인이 될 거고 새누리 비박계가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새 체제를 건설하는데 우리도 정말 순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몇몇 악법들을 고치는데 야당 또는 전체 국민들의 의사와 똑같은 대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분당 수순도 또 한 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2, 3분 남았나요? 제가 네네. 선거 정치 관련법에서는 뭐 정당별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그런 거 좀 이루어야겠고 투표권 연령도 좀 낮춰야 하겠고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항상 5년마다 치러진 대선은 12월 하순에 치러졌기 때문에 네.
그해 20살이 되는 학생 청년들이 거의 다 투표를 했어요. 생일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내년 한 6월경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내년에 20살이 되는 친구들의 반밖에는 투표를 못해요. 생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별로 그렇죠. 또 그건 지금 만 18살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건 정파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은 아니고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 그런 생각하고 뭐 검찰총장 직선제 등등. 그다음에 이번 촛불혁명 과정에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과 언론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개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재벌 개혁, 노동 개혁, 민생 개혁. 특히 뭐 상법 개정안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 우리 상당 부분 할 수도 있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완전 철폐 이런 것들 관련 시스템도 개혁할 것이고 선거 정치 관련법 뭐 굉장히 디테일한 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해도 청취자 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식 개혁은 그 선우나 중요도를 따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적폐하는데 그 적폐의 밑바탕에는 권위주의가 있고요. 관존 사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청와대의 절대 권력에 대한 맹종적 충성. 그게 지금 어떤 참극을 빚어내고 있는지 우리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구적 기득권 옹호체인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또아리 틀듯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구체제 인식의 타파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반동적인 후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 어유, 뭐 명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이평론가님. 예. 출마하시는 건 아닌가요? 뭐 연설처럼 들렸습니다. 약간 출마 연설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거의 대통령 연설 같은데요. 자, 그럼 만 오늘 40세가 넘었으니까 출마. 평소 이슈 스페셜 사람들의 정치수사 이제 토론으로 진행이 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연말 특집 강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와 미래. 자, 이 소국장님. 네. 이게 배틀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심사평이라고 하면 이게 뭐 오디션 아니고요. 자, 어떤 뭐 좀 코멘트 궁금하신 점? 거시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미 이런 거 잘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입법의 형태 등으로 성안이 돼서 이 액션 플랜이 나와야 그러한 이른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광장의 함성 이런 것들을 박수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정치인들이 특히 깊이 좀 새겨야 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게 뭐 기춘대원군 스타일로 하면요. 네. 컨텐츠, 내용보단 형식에 집중하기 때문에 왜 요즘에 이 호흡과 노래가 이 말이 반반 네. 되게 해라. 발성이 너무 좋으셨어요. 지금 0489님 청취자께서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강연해 주세요. 요청이 들어오겠는데요. 근데 국회에서 강연 요청도 요청이지만 국회에서 수시로 말씀하시려면 뭐 배지를 다셔야 되는 거잖아요. 총선이 3년 남아 있습니다만 이 아까 촛불민주주의 얘기를 쭉 정리를 해 주셔서 네. 교과서에 실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만. 과찬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대선 주자 네. 정당에게 바라는 것도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촛불 민심을 담아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정도의 각오로 새롭게 내년에 실행을 하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마라. 민심만 따라라. 그런 사람이 내년에 결국은 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테니까 예. 하는 취지셨잖아요. 네. 자,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 자, 우선 뭐 첫 번째 포문을요. 이강윤 평론가님 열어주셨는데요. 자, 연말 특집 수요 스페셜입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제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에 이어지는 4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소종섭 국장님의 명강연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청취자 여러분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